다음 수표에 의한 법률입니다. 수표. 판례가 취하고 있는 입장. 우리 원칙은 어떻게 됐어요?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이거는 수표 교부일자가 그 보험료 납입일이 아니고 수표가 이제 물론 어음 얘기하는 거예요. 어음이나 선일자 수표. 그러면 그 6개월 어음이다. 6개월 지나고 나서 그때 이제 은행에서 돈으로 찾을 수 있죠. 결제일이지, 결제. 나머지 예외로 되어 있는 건 세 가지 다 지급에 가름하여. 그러니까 지급에 가름한다는 얘기, 지급에 대처한다는 얘기. 또 해제 조건부 대물 변제설. 또 유예 뭐 어떻게 보면 합의설. 요거 다 교부일자가, 그러니까 교부일자가 그 보험료 납입일자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거는 뭐 오늘 설명하는 건 좀 그렇고요. 수표는 현금의 지급에 가름하여. 가름이라고 하면 교부일자, 바로 그 내는 날이야. 수표를 받는 날부터 보험자 책임은 개시되지만 이는 해제 조건 대물 변제이므로 부도시는 소멸한다. 근데 판례가 취한 입장은 이거 아니야. 요거야, 요거. 보험자가 수표를 받는 것은 보험자 측을 미뤄준 것으로 수표 교부시부터 보험자 책임은 개시되지만 부도시는 그때 책임져. 내용은 맞는 얘기인데 판례가 취한 입장은 아니라고요. 여기 원칙이니까. 수표한 부당일이 다르므로 달리 보아야 하며 전자는 해제 조건은 대물변제에 따르고 후자는 유예설에 따라 보험자 책임이 확정한다. 이건 다 틀린 내용이고, 수표와 어음의 교부가 지금에 가름한다는 이렇게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어음의 교부는 그럼 용어로 간다는 얘기지. 기존 원인 채무의 지급을 위해서 교부된 것을 추정한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에 어음이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인 채무는 그대로 있는 거지. 따라서 어음은 바로 결제되지 않기 때문에 어음을 받은 시점에 보험자 개시되지 않고 결제되어 권리 행사한 때 은행에서 결제받은 날 보험자 책임이죠. 요게 판례 취지입니다. 원칙이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어요. 여기 수표 이쪽도, 여기서 말하는 수표는 선일자 수표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요즘 시험에 좀 많이 안 나왔어요. 나올 때가 됐어요. 예, 이제 22번입니다. 상법당 해상범위 이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여러분 이제 전손이 있고요. 전손이 현실 전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전손 추정이 있고, 그 다음에 추정 전손이 있죠. 이거 완전히 배가 뭐 빠져버렸던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손 추정은 그 뭐죠? 저기 우리 행벌된 거, 행불. 이런 것들은 이부 대상이 아니고 잔존물 대위 대상이에요. 근데 추정 전손은 이거는 회적한테 납치되는 거, 뭐 이런 것들. 바로 앞에 회적이 보고 있어, 보여. 근데 막 매너면 이런 게 찾을 수가 없어. 이거 찾으러 가면 사람이 죽거나 뭐 굉장히 돈이 많이 들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리비가 훨씬 초과해. 이런 것들은 이제 위부 대상입니다. 위부 대상인데, 첫 번째 볼게요. 선박의 행발 분명은 전손으로 추정되나, 행발 분명 아까 전손 추정 이건 아니라고 그랬죠. 이번 잔존물 대위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옳지 않은 거니까 틀린 걸 맞는 거니까 이게 맞는 거지. 그 답이 아니지. 보험이부는 피보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행사되는 형성권이므로 보험자의 승인은 이부의 요건이 아니다. 승인은 이부 요건은 아니에요. 이부 통지가 요건이야. 통지가 요건.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할 때에도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액 금액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뒤에는 승인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지만 승인했으면 그 다음에는 다시 이의제기 못해. 이게 틀렸어, 이게. 앞하고 뒤가 좀 틀려요. 이부 승인 한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재거론할 수 없어.
피보험자 위반을 함에 있어서는 보험자에 대해 보험 목적에 관한 다른 보험계약과 그 부담에 속한 채무의 유무와 그 종류 내용을 통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22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좀 빨리 할게요. 3번. 보험료 지급 의무입니다. 지급 의무. 피보험자가 하는 거, 그러니까 보험계약자 하는 거죠. 보험료 지급 의무는 보험계약 당사자인 보험계약자 부담하는 거 맞고, 보험료 지급은 제3자 타일리안 보험계약에서 제2차적 보험료 납입 의무 있다고 그랬죠? 변제할 수 있어요. 보험료 지급 의무는 민법상 추심채무이지만 실무상은 지참채무이다. 이거 바뀌었다. 그죠? 원래는 지참채무야. 우리가 보험회사 가서 내야 돼. 근데 누가 보험회사 가서 돈을 내요? 다 보험 설계사 대리점 입원들이 나가서 받아갈 거지. 물론 요즘은 다 자동 이체하지만 따라서 민법상 지참채무고 실무상은 추심채무다. 요게 틀렸지.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회 보험료 안 되면 2월이 경과하면 해제된 것으로 간주조항 있죠? 이거 맞아요. 23번은 3번이 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24번.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서 재판으로 채무 확정된 경우 법원이 보험자에 통지한다고? 아니, 그 권위적인 법원이 무슨 보험회사 통지해줘요. 말도 안 되는 거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통지해야지. 틀렸어. 이게 답이야.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3자에 대해 변제 승인 또는 화해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면책되지 않죠. 동의 없더라도 보험료 차이가 원래 동의 받게 돼 있잖아. 근데 이 판결이기 때문에 아주 큰 차이 나지 않으면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어요. 이것도 판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제3자 채무를 확정을 토기받는 날로부터 10일 내에 보험금 지급하게 돼 있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 채무 확정 시 보험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보험을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답이 뭐라고? 1번. 법원이 통제할 일이 없지. 국가기관이. 그래서 24번은 1번이 답이 되겠어요. 25번. 자동차 종합보험 관련된 판례 입장. 보험자는 김용표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자가 일으킨 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요? 뭐예요? 승낙 피보험자잖아. 승낙을 얻은 자는. 승피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피보험자 많이 두는 거는 보상을 많이 해주려고 한다. 제3자가 아니다. 이거 틀렸어. 부담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경찰서 경비과장이 김용표의 국가의 승낙을 얻어서 그럼 경비과장은 뭐야? 승낙 피보험자죠? 관리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승낙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그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 보험료 부상 책임이 당연히 있죠. 승낙 피보험자이. 김용표 피보험자의 매도인이 승낙을 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자동차 승낙을 받은 경우는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볼 수 없지. 이건 자기가 김용표 피보험자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이니까 승낙 해당한다 볼 수 없으니까 맞지. 21세 한정운정 특별약관에 부과된 자동차 보험의 김용표 피보험자인 렌트카 회사의 영업소장이 자동차가 면허가 없는 자를 임차인으로 해서 자동차를 대여해준 경우에 그럼 알았네. 이 약관 속에 도난운전에 대한 기본의 묵시적 승인이 있기 때문에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답이 두 개다. 없다고 해야 맞는 거예요. 아까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게 되면 면책한다는 그 규정이거든요. 그럼 알았잖아. 승인이 있으면 보험 지급 책임이 없지. 그럼 이것도 틀린 거지 사실. 답이 두 개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급 책임이 없다로 하시고 요거를 1번은 명확하게 틀리잖아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옛날 대환화재 판례예요. 90년대 말 대법원 판례. 오타 났다. 그 다음에 보증보험 계약 틀린 겁니다. 틀린 거. 보증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계약자에 가지는 구상권을 갖는다. 이때 구상권은 보험자 대일종이다. 민법상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보험자 대의하고 틀리죠. 네. 1번이 틀렸으니까 이게 답이네. 2번 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 법률상 의무 불이행이라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우리 보증보험, 보험자, 그 다음에 채권자가 계약자죠? 채권자가 아니고, 그렇지.
채무자다. 너 빨리 하려고 하다 채무자. 채권자가 피보험자죠. 은행. 얘가 은행에서 돈 빌려고 그러는데 얘 담보력이 작으니까 보증보험 들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이 채무자가 피보험자 은행에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법률상 의무 불이행으로 돈 안 갚는 거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맞죠. 보증보험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보증처형과는 민법의 개정을 준용하고, 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에게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피보험자의 책임인 사유가 아닌 한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맞죠? 왜? 3제 사유. 다 얘기하기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얘가 고의 중과실로 면책되거나 고지 통지금을 해지할 수 없어요. 왜? 은행을 위한 보험인데, 은행은 이거 믿고 사실은 보험을 꿔줬는데, 돈을 꿔줬는데, 아니 고지만 때 해지시켜버렸어. 또 고의 중과실에 면책했어. 얘가 돈을 안 갚는 게 고의를 안 갚을 수도 있잖아. 그때 면책시켜버렸어. 그럼 얘는 어디다 돈을 받으라는 거야? 보증보험 자체가 없어져버렸는데. 그래서 그때는 못하게 돼 있다. 또 하나는 그 세 가지 중에서 원래 계약자가 우리 홍말자 홍길동이겠지만, 홍길동이가 라면 끓여 먹다가 홍말자 집을 불태웠다. 그러면 원래 보험금 청구하면 KB에서 화재보험금 줄 텐데 얘가 그 생각을 못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변상을 했어요. 그러면 홍말자가 받을 보험금에서 못 받은 거 빼고, 그러니까 해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죠. 안 그러면 이중이 득차할 거니까. 그런데 보증보험은 얘가 돈을 1억을 갚았어. 근데 보증보험에다 돈을 꿀 수 있어요? 지가 1억 빌린 것 때문에 보험 든 건데, 그러니까 일반 보험하고 틀리다. 그래서 보증은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 3면책 제외 요건이 있어요. 아마 다 실제모의고사 2번이나 3번 때 또 나올 거니까 그때 나오면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보증, 인본계약이라는 설명 틀린 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 생명보험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죠. 고의는 2년 자살 때문에 세모한 거지.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의 약경 규정은 분립변경에 반하는 게 아니죠. 승낙전 사고담보에서는 유해한 청약과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사의 책임을 부담하며, 진사계획의 경우에는 시청자들 받으실 거라면 보험금 지급을 충족한 것이다. 만든 것 같아. 뭐가 빠졌어요? 보험료 선급이 빠졌어. 보험료 선급. 다른 뭔가 더 틀린 게 있으면 그게 틀릴 수도 있어요. 이것도 보험료 빼고는 나머지 다 맞거든. 사망을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수익자 중대한 과실을 내는 게 보험금 지급하죠. 세무 마지막에 지급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27번은 3번이 답이 되겠어요. 다음 28번 무면허운전. 틀린 거. 이것도 판례 문제입니다.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김영표의 명시적 목적이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 있으면 적용하지 않아요. 맞아. 자동차 종합보험상 대인배상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 인정하고 있죠? 근데 인정하지 않도록 틀렸네. 2번이 답이네. 상위보험에서 무면허운전 면책을 규정한 경우 보험사가 전체 보호와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인한 평가된 것은 보상한다. 유효하다는 뜻이 보상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출제자 의도 파악을 해야 돼.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중과실은 과실은 보상해야 되니까.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우리 재물보험은 고의 중과실 다 면책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중과실도 면책해요. 28번에서 맞는 28번은 그래서 답이 자기부담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 3번이 답이 되겠어요. 다음 29번. 다음 틀린 거. 이것도 판례. 무보험자상에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 실손보상형 상해보험이라고 그랬죠. 근데 손해보험이라고 돼 있어. 이게 틀렸어. 그래서 상해보험이다 보니까 이렇게 약정대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주식회사, 이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임원배상 책임보험 가입했고, 이거 펠레트 때 얘기했던 거예요. 예견면책사항은 뭐라고 그랬어요? 경과실이라고 그랬죠? 경과실. 따라서 재보험회사에서 니네가 이거 해지했으면 돈 안 나갈 건데 네가 이거 안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경감을 위배한 거야 라고 했는데, 재판부에서 예견면책사항은 경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의중과실이 아니니까 고지의무에 해당 안 되므로
안 했다고 하더라도 손해방지범에 해당 안 된다. 이거 맞는 내용이고. 이거 판례 공부 안 하면 모르겠죠. 어느 자동차 사고에 대해 수개 모범장 상해가 체결되었을 때 만일 어느 한쪽의 보금 처리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각각 완성된다고 그랬죠? 맞는 얘기고. 이것도 판례의 문제고. 국민건강보험청원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잘못했어. 비급여로. 이때 청구서의 내용을 믿고 거래한 보험회사가 청구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래서 제가 의료기관이 세다 그 얘기 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답이 1번이 답이 되겠어요. 뒤로 가니까 좀 빠르다. 보험료 지급에 관한 설명은 틀린 거. 이것도 판례 문제인데. 보험계약자가 제일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2개월 지나면 없어진죠. 해제되는 거죠. 계약 성립이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 해제된 것으로 보는데 이때는 보험자는 따로 이행을 채워야 돼요. 타인에 보험 계약만 채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은 이게 틀렸는데 다른 더 틀린 게 있으면 그게 틀린 거고 이거는 만약에 거기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출제자가 야 타인리안 보험 경우에는 채굴해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틀린 거라고 보고 타인리안 보험 계약에서 그 타인이 동거가정인 경우에도 채굴해야 돼. 따일 해야 되고 맞고 그래서 아까 어디 갔어? 채굴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일리안 생명보험 계약에서 오랫동안 피보험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지급해 왔다고 하여도 보험료 지급 취체 시 해지 예고부 채굴은 보험계약자와 수익자에게 제2차적 납입 의무자니까 둘 다 해야 되고 피보험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명의를 빌렸으면 명의 대여한 거죠. 보험료를 지급하였다면 피보험자는 실질적인 보험계약자이기 때문에 보험계약 후 해지 시 해지하고 명의 대여자한테 지급해야 되겠죠? 맞네요. 그러면 답이 어떤 게 아까 답이었지? 따로 이행을 채굴해야 된다. 요게 이제 틀린 거지. 이거 타인리안 보험계약이 아니니까. 30번은 1번이 답이 되겠어요. 31번. 이것도 타인리안 보험인데. 타인리안 생명보험 계약에 대해서 틀린 거. 타인리안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계약을 체결한 자기의 생명보험을 할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아까 쭉 얘기할 때. 타인리안 생명보험 계약에서 그 타인의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익의 의사표시가 필요해요. 민법의 제3자 계약은 수익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만 보험은 수익의 의사 필요 없다고 그랬죠. 나는 수익자가 되겠어요.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틀렸어. 타인리안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아닌 타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타인의 생명보험을 할 수 있죠. 타인리안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생명보험 뭐 자기를 위한 거 그거 생각해 보세요. 타인리안 보험도 보험료 지급을 보험계약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2차적 납입보험이 있다고 그랬죠. 피보험자 손해보험에서 인보험에서 수익자 지급해야 할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답이 되겠어요. 틀렸어. 다음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에서 이것도 판례 문제예요. 틀린 거. 상해보험 뭐예요? 급격하고도 우연하고도 외래의 사고죠. 뱀한테 물렸다. 뱀이 외부에서 들어온 거잖아. 마라톤 하다가 신병만에 죽었다. 그 안에 있는 내재기용이나 질병이고 내재기용이지 그래 상해보험 아니죠. 질병보험이죠.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만취 상태에 잠을 자다가 구토 중에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서 사망한 경우는 외래성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문제 인정돼요. 왜? 구토물 안에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나갔다가 호흡하다가 이게 막혀서 죽은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틀렸어. 인정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상해보험이 담보하는 위험으로서 그러니까 이 또 판례를 알아야 돼. 상해는 그 사고의 원인이 이게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피보험자 신체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의 질병부 대상이 되고 맞고 술에 취한 채 선풍기 틀어놓고 자다가 사고 난 것도 외부잖아. 그래서 이것도 상해사고고 질병과 관련해는 상해보험과 유사한 점을 고려해서 상해보험과 상해보험 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죠. 이것도 맞고 자, 여기서는 1번이 답이 되겠어요. 운송주선업자 이거 지난번 우리 팔레트 강의 때 얘기했던 거죠. 이행 보조자의 책임을 이행자가 질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냥 여기 시간 관계상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화물 주성 원사 A 회사 그러면 이 회사가 B회사에 수입하면 돼 운송 주송 계약. 하주 여기는
운송 주선 사업하는 사람이야. 인천에 도착해서 A회사가 거래한 C회사의 보세 창고. C회사는 보세 창고 업자야. 여기는 채무자죠. 여기랑 계약했으니까. 그러니까 이행자. 여기다 맡겼으니까 이행보조자. 근데 보험을 어디다 들었냐? A의 보험이 어디 들었어? 갑보험회사. 불이 여기서 났어요. 이때 이 채무자의 책임으로 봐서 보험회사가 보험을 줄 거냐 이 얘기입니다. 채무자의 저기 잘못돼요. 이게 민법 규정이 있어요. 이행보조자의 과실, 그러니까 채무자의 과실도, 그러니까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의 과실도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본다라는 게 민법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에 대한 책임을 채무 이행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이행자는 이행보조자의 관리 감독을 해야 되냐? 그 관리 감독은 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옳은 거. C회사가 손해배상책을 부담하기 때문에 C회사, A회사는 손해배상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아니라고 그랬죠. 부담한다고 그랬죠. 하물에 보고는 A회사의 채무 이행행위, 아까 이행보조자의 책임, 이행자의 책임이라고 했으니까, 민법에. C회사는 A회사의 이행보조자다. 요거. 그러므로 갑부에는 보험 책임 부담한다. 요게 맞는 얘기고. 화물을 보관은 A회사의 채무 이행행위에 속하지만 C회사는 이행보조자 볼 수 없다. 감독을 받지 않았겠다. 관계없다고 그랬죠, 아까. 여기서 지금 틀린 거 찾는 건가, 아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보조자 책임하고 관계없으니까 맞는 거고. 화물의 보관은 운송주선 계약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아니죠. 운송주선 사업 계약에 포함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답이 몇 번이라고 그랬어? 2번이 답이다. 다음 34번. 그저 어떤 분이 질문 많이 하셨던데, 입증 책임은 이익이 어디 있냐 이걸로 많이 따지라고 했는데, 꼭 100%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닌데, 약관 교부 설명이면 무조건 보험자가 이득을 받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너무 그 아래만 골똘히 생각하시면 헷갈릴 수 있어요. 입증 책임 갖고 시험 문제 나와봐야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입증책임 부담은 이제 틀린 거.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의 인과관계 부존재하면 고혈압, 강경화, 보험금 지급하죠. 누가 이득을 봐요? 보험계약자죠. 맞죠? 보험계약자나 그들이 약관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어서 보험자 약관 설명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약간 삼면책 세 가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 보험자 측이 이건 유리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3번 넘어갈게요. 피보험자 자살을 보험이 매칭서로 규정한 경우에 보험자는 사망이 자살이지 아닐 가능성이 함정이 되지 말고 명백한 주의 정황을 입증해야 된다. 이거 왜 보험자가 합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보험자가 충분하게 이 사람은 고의나 자살이라는 거 입증을 해야지. 다만 심신상실이라든지 이쪽 단순조건에 들어가는 계약자가 하는 거지. 근데 자살에 왜 이런까지 해야 됩니까?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런까지 해야죠. 보험회사가 그러면 횡포죠, 횡포. 그럼 여기서 봅시다. 승낙전 보호제도의 경우에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으면 누가 이득이 됐어?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가 부담하죠.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으면 승낙전 사고 나면 보험금을 주죠. 그죠? 그러면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거를 입증하면 보험금을 받으니까 보험 계약자가 이득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이 틀린 거 하고 있잖아. 그럼 이게 맞는 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약관 교부 설명 의무나 이런 것들은 보험자가 하는 의무예요. 그러니까 꼭 아닌 거 긴 걸로 따질 게 아니야. 전체적으로 맥락을 봤을 때 약관 교부 설명은 보험자가 설명을 해야 계약이 늘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승낙전 보고조에 대한 것도 인수심의에 대한 거잖아요. 이건 보험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존재에 대한 하면 훨씬 더 편할 뻔했는데 보험계약자가 승낙전 보호제도에 대해서 청약을 거절하고 하는 거를 인수심의할 이치에 있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건 보험자가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 맥락만 갖고 얘기하지 말고 전체적인 그 개념을 갖고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거를 뭐 다 일일이 다 따져서 이게
입증 책임이 누가 있냐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여기 시험 문제 나온 정도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1차 시험이기 때문에. 35번 갑. 자신의 건물에서 음식점 경험하면서 화재본 계약 체결했어요. 근데 부진하니까 아들이 불을 질러버렸어. 그러면 아들은 고의 행했으니까 걔는 못 받죠. 옳은 것이 없다. 일단 이거 넘어가고. 옳은 설명이니까. 설마니 옳은 것이 없겠어요. 뭐가 있겠지. 대법원 판례에 하면 피범자에게 보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를 일으킨 손해는 보험자의 면책에서 규정한 하지만 약관적 무효예요? 상법 개정됐죠. 고의 행한 놈만 면책이에요. 통설에 의하면 을범회사는 병이 누구야? 아들이지. 아들이 고의 행한 애지. 대의권 행사할 수 있어. 가족은 대의권 행사할 수 없지만 고의를 한 애한테는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맞는 거죠. 이건 무효라고 틀렸고. 그럼 이것도 옳은 것이 있는데 없다고 틀렸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각각 병은 가족으로서 예를 같이 하므로 병의 고의에 의한 방안은 당연히 가비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고의한 것으로. 왜 갑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병이 잘못한 건데. 옛날에는 다 면책했어요. 15년 3월 10일 약관 개정 전에는. 이제 그 상법 개정 전에는. 근데 지금은 고의 행한 놈은 안 준다. 36번. 중기 임대차 계약 지난번 했었죠, 여러분? A 보험회사는 을을 피보험자, 을소유의 지게차를 을소유의 지게차 얘가 김행 피보험자네. 대인배상 일체 계약을 체결했고 철강이 대표인 갑은 을소유의 지게차를 빌렸어. 뭐뭐 철강은 승피야, 승피. 중기 임대차 계약. 을을 지게차 운전자를 함께 고용해서 여기에 있는 을이 운전자야. 작업도중에 지게차에 열쇠를 꽂아 면허가 없는 병에게 운전을 시켰어. 또 병이 운전. 병은 정의 작업시를 무시하고 애침을 들어 정을 충격했어. 정이 피해자야. 장애를 입혔다. 병과 정은 모두 갑회사 어디 갔지 갑자기? 을소의 지게차. 갑은 을소의 지게차를 빌리고 갑이 철강인가? 아, 철강이 여기가 갑이구나. 얘가 직원이래. 여기 병과 정이 여기 보면 병과 정은 갑회사의 권력. 병과 정 얘는 여기에 따른 고용인이야. 그럼 여기는 뭐야? 또 사용피보험자도 되죠. 사용피보험자. 이 사고와 관련해서 철강 대표인 갑이 감독상의 주문을 다하지 않은 것이 사고에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다음 성이 옳지 않은 거. 지게차는 자율부담 건설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따라서 해당하지 않아. 맞아. 근데 그래도 가입했으면, 인수했으면 보상해줘야지. 자별법상의 자격에 해당하는 지게차라 하더라도 건설기가 취급해서 대인배상의 일에 보상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자금을 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지게차 손배법이 적용된 건설기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들어서 보험 지급 거부하면 안 되지. 보험 받았으면 보상해줘야지. 보험계약은 분류식 낙선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만든지 보험약관 규정에 국한되지 않아요. 정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갑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갑이 제3자할 수 있는데 갑이 뭐예요? 승낙피보험자 내지는 사용피보험자죠. 구상권 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이것도 판례 내용이고 우리 판례 특강 때 했던 내용입니다. 37번. 이것도 판례 내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조항 요양기간이 과실로 아까 얘기했죠. 진료기간이 세다. 그래서 처음에 책임진다 볼 수 없다. 이게 맞다. 어느 자동차 사고에 대해 수개 무음상의 원래 담보인데 특약으로 해놨는데 체결되었을 때 만일 어느 한쪽의 보험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 완성되었다면 함께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각각 완성된다고 그랬죠. 판례 문제 틀렸어. 2번이 답이에요. 갑 주식회사 아까 얘기했죠. 예견면적상 이거는 경과실이기 때문에 고지의무만 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긴급 의무에 해당 안 된다. 아까 맞는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 이것도 담보예요. 담보는 인보험 일정 맞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틀린 게 2번이 틀렸다. 2번이 틀렸다. 38번 사용 중인 기계가 멸실된 경우에 옳은 거죠. 새 기계를 구입할 부품으로 식품 가격, 신가 보상을 하게 되면 이득금 전체에 반하는 것으로
이거는 무효다. 시가보상 특약에 가입되면 유효해요. 틀렸어. 상해보험은 상법상 인보험이기 때문에 정기급 상품 실손형 상품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준용되지 않아요. 이거는 일부 준용돼요. 틀렸어. 그 다음에 보험료 약관 없는 상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알아야 할 중요사항은 보험계약자가 설명해야 되고 그 근거는 보험법이 아니라 상법상 약관에 교부 설명 의무에 있다. 보험 약관에 없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은 보험계약 체결 시에 설명해야 하며 약관에 없는 사항을 설명할 이유가 없지. 약관에 있는 걸 설명해야 되죠. 보험가입 당시 유흥업소 일하던 가정주부가 생명보험 가입자 직업란에 가정주부를 기재한 것은 가정주부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하더라도 고주부 위반이죠. 가정주부도 있지만 유흥업소에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고지해야지. 4번이 답이 되겠어요. 39번. 이게 아까 내가 시험 나올 거다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 그냥 시험학에서 제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아까 대위권 액토브 가드 얘기할 때 그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좀 틀려요. 이거는 아까는 일부 보험이었고 320만 원 보험 든 거고 이거는 하나는 보험 들었고 하나 보험 안 들었어. 이거는 보험 가입. 아까는 일부 보험이었고 이거는 두 개의 물품이 틀려. 이거는 보험 가입하지 않았어. 그래서 여기 보험회사에서 180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일부분 만든 거지. 근데 옆에서 블렌 여기 또 똑같은 데서 블렌드인데 얘가 몇 프로 책임이냐면 60% 책임만 있어요. 180만 원. 이 전체 손해가 로스가 300만 원이잖아. 60%만 책임이 있으니까 180만 원 물어줄 수 있어요. 차익설로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120만 원 못 받으니까 120만 원 보상해주고 60만 원 보험회사가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각각 해야 된다. 결국은 말로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보험회사가 180만 원 물어줬으니까 180만 원에 대입권 있죠. 과실비용만큼 180만 원에 60% 과실이라고 그랬잖아요. 180 곱하기 60 하게 되면 108만 원인가? 이거는 보험자가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못 받은 게 120만 원이잖아요. 120만 원 60%인 262, 72만 원은 피보험자가 가져가는 것이다. 아까 차액솔로 하면 120만 원 여기서 다 가져가야 되잖아. 피보험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요 판례 취재예요. 내가 더 길게는 설명 못 하겠고 판례특강도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1번 을보험회사는 지급보험 120만 원 중 병의 책임에 180만 원 중 120만 이거 차액설이야. 이거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거 아니에요. 두 번째, 갑은 전부한테 120만 원 전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절대설. 120만 원 전액. 아니다. 이건 절대설 아니고 이것도 차액설인데 120만 원 전액 청구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차액설. 이것도 아니야. 갑은 병의 책임 180만 원 중 물품 비에 12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청구할 수 있다. 요게 답이에요. 3번, 을보험회사는 지급보험 180만 원 전액을 청구권 대규정에 따라 병이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절대설. 아까 얘기했던 소수설. 틀렸어.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답이 되겠어요. 이건 시험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건데 제가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잘못 만들었어요. 이 위에다가 답을 다 써놔버렸어. 보니까 여기 A보험에서 의무 비급여 진료행위를 한 의료행위 비를 상대로 진료비차를 청구. 이거는 무효이고 무효라고 돼 있잖아. 이거 맞는 거지. 또 이와 관련해서 실소보험 부당기입하고 피보험자 부당기입 반환 청구 피보험 채권을 청구했다. 여기 채권 대리소송을 청구했다. 그러면 여기 답이 다 실소보험을 지급한 보험자는 피보험자 부당기입 반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위에 있잖아. 이것도 맞네. 의료기관 상대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도 위에 있잖아. 답밖에 기재 안 돼 있는 거는 4번밖에 없어서 문제가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여튼 이걸로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혹시 시험 문제가 저게 나오면 저기 하세요. 채권자 대입권은 언제든 행사 가능한 게 아니고 무자력을 입증해야 돼. 그러니까 피보험자 실손보험의 피보험자 실손보험 청구를 보험회사가 보고 보험금을 줬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런 의무 비급여야. 이건 무효거든요. 그러면 피보험자한테 부당기입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많은 피보험자한테 그걸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의료기관에다가 얘네가 받을 걸 대신해서 채권자 대의 소송을 제기했더니 법원에서
야, 피보험자가 무자력인 경우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채권자의 무자력을 입증을 해야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 좀 많이 경과했는데 1번 이렇게 끝내고요. 다음 2번, 3번은 시간이 많이 줄 거예요. 시간 많이 줄 거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